아빠,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아빠가 여기 있으면 숨 막혀 죽겠다고요. 너 그게 정말이니? 10년 만에 보러 왔는데 그렇게 말하니 참 섭섭하구나. 그건 아빠 사정이잖아.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요. 제 나이는 65으로 마포에 사는 김정훈입니다. 제가 10년간 가족을 위해 매달 7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왔는데 결국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0살부터 작은 가게에서 성실히 살면서 가족들을 지켜온 제 인생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평생 가족을 위해 제 청춘을 바쳤지만 결국 저는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노후에 꼭 필요한 3가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1월 눈이 펑펑 내리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버텨온 시간. 그 모든 것이 이제 결실을 맺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착장에서 저를 맞이한 건 아내 혼자였습니다. 애들은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런데 당신 비행기 값이 얼만데 이렇게 덜컥 찾아오고 그러세요. 날카로운 아내의 목소리에 마음이 속상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부부라면 할 이야기가 많아야 할 텐데 우리는 겨우 날씨 이야기로 침묵을 채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거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아내가 운전하는 차는 맨해튼을 지나 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 보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곳이라 생각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소파에서 자도록 하세요. 제가 잠꼬대가 심해서 그러니 이해하세요. 소파 되게 좋아요. 비싼 거라 푹 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에서 나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자려고 미국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서 10년간 버텨온 그 순간을 맞이하려고 온 건데 정작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혼자 밥 먹어요. 그리고 애들은 요즘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하대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결국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대충 차려진 김치랑 밥을 먹었습니다. 문득 서울에서 혼자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 아이들 얼굴을 보며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있는 거실을 지날 때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고 아내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같은 곳이지만 너무나도 멀리 있는 기분에 저는 모든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현관 옆 소파가 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가족을 만나러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잖아.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식탁을 치우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큰딸 지수가 드디어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대화가 아니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여기 계시면 우리 모두 불편해요. 엄마도 그렇고 저희도 다 바쁘고 아빠도 한국이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 버텼던 날들, 끼니를 걸으며 일했던 순간들,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보냈던 생활비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0년의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봄꽃이 만개하던 4월 따뜻한 햇살이 거리를 가득 채우던 어느 날이었죠. 그때 저는
스스로 일군 중견기업의 대표로 승승장구하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대의 나이에 적지 않은 성공을 이뤘고 앞으로의 미래도 찬란해 보였어요. 출근길은 늘 똑같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서 넥타이를 메어주고 아이들이 아빠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던 그 시간. 그때만 해도 우리는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아내가 커피를 내왔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기에 왠지 모르게 낯설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묘한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교육이 뭐가 부족해서. 처음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다들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수도 민혁이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만 뒤처지면 안 돼요.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녀를 유학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아이들은 훌륭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큰딸 지수가 걱정이었습니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밤마다 책상 앞에서 울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의 말이 점점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0년 8월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을 배웅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기 직전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금방 올 거죠? 라고 묻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10년이라는 긴 이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오면 집 안은 텅 비었고 식탁에는 혼자 먹을 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외로움이 더 깊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매주 화상통화로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통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보러 오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는 더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매달 700만 원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 그걸로 충분했어요. 제 월급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했죠. 애들이 잘 자라고 있다니 그걸로 됐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이런 희생이 언젠가는 보답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 가족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는 법이겠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아내는 한국 음식이 그립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주말마다 하던 화상통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아들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가족 단위 손님들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명절이면 더 힘들었죠.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국에서 감사절을 보내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보낸 돈이 총 8억 4천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생활비를 걸은 적이 없었죠. 제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였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7년 차쯤 되었을 때 아내의 전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생활비를 좀 더 올려주면 안 될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사에서 야근을 더 늘렸습니다. 큰딸 지수가 예일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MIT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의 입학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행사도 별거 없어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퇴근 후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웠죠. 자식들을 위한 일이니까. 이게 다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9년 차가 되자 가족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문자로 생활비 보냈다는 얘기만 오갈 뿐이었죠. 명절에 전화해도 지금 친구들과 약속 있어서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5세 중년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었죠. 하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희망에 차 있던 시간이기도 했죠. 가족과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버텨온 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희생이 정말 바보 같았다는 것을요. 미국에서의 생활 한 달째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 지금은 좀 힘들어. 근데 얼마 안 남았어. 변호사가 퇴직금이랑 위자료 받을 때까지만 기다리래.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밤늦게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리고 방금 들은 말이 정말 내 아내의 입에서 나온 게 맞을까? 그동안 돈 잘 부어넣게 했잖아. 10년 동안 매달 700만 원씩. 이제 곧 끝나. 변호사가 그러는데 은퇴하면 퇴직금이랑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모든 것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아내에게는 그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지수는 월스트리트 취직했고 민혁이도 실리콘밸리 들어갔어. 이제 우리 인생 찾아도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붙인 생활비, 그 모든 것이 제겐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는데 아내에게는 그저 돈에 불과했던 걸까요? 부엌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대? 그래? 그 정도면 괜찮네. 얼른 정리하고 싶어.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걸 반기지 않던 이유, 손님방은 창고라며 소파에서 자라고 했던 이유, 아이들이 저를 피하던 이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 퇴직금과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철저한 계산. 가족은 한순간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푹신하다는 그 소파 위에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날만을 기다리며 버텨왔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나는 뭐였지?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더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나가버렸고 아이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김정훈님이신가요? 여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배우자님과의 이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두었더군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말이죠. 믿기 힘든 아내의 통화를 듣고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겼는데 사실 풀지도 못한 짐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옷가지들,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 그리고 제 희망과 기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잘 있어라. 이제 더 이상 니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으련다. 새벽녘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걸. 예전에 살던 집도 이미 다 팔아서 생활비로 보냈고 저는 지금 당장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포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깊은 우울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볍게 산책을 나갔지만 도시의 야경이 제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벤치에 앉아 있어도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아내의 연락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요구했죠. 미안해, 퇴직금도 거의 바닥나서 지금 당장 생활비로 보낼 돈이 없어. 뭐라고요? 애들 밥을 굶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이해라니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전화를 끊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책임. 그래요.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서류 봉투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토지 등기 권리증과 함께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언젠가 도움이 될 날이 있을 게다. 사랑한다, 정훈아. 오래전 어머니가 제 명의로 땅을 하나 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땅을 산 거예요? 엄마는 귀가 얇아서 문제예요. 여긴 개발될 가능성도 없고 이 돈이면 차라리 생활비나 보태주셔야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란다. 정훈아, 엄마를 믿어주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었고 앞으로 더 잘 될 자신도 있었으니까요. 쓸데없는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만 같아 며칠을 씩씩거렸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준 서류 봉투를 구석에 던져넣고 까맣게 잊어버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성동탄 이 신도시 개발 확정, 보상금 지급 예정.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몸이 날아갈 듯했습니다. 혹시 몰라 구청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김정훈 씨 맞으시죠?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이 대략? 아, 잠시만요. 약 8억 원 정도 내어 거주하고 계시는 곳으로 공시서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며 보낸 생활비와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제게 그 땅을 쥐어주며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라고 했는지. 그날 밤 저는 그리운 엄마를 생각하며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련 상담을 위해 은행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보상금이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면 노후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문득 하늘이 맑아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포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에 치여 아침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문득 건너편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해야겠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1시간 정도는 거뜬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으려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야, 정훈이 맞지? 어? 너 오랜만이다. 그도 저처럼 사업을 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막막했어.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참 좋더라.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만나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창의 소개로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영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나이에 뭘 배우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재밌어요. 운동을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식사에도 신경 쓰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간단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간장과 참기름 비율도 헷갈렸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는 한 끼를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동네 소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취미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정은 씨, 이번 주말에 한강으로 소풍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아도 저를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문득 예전에 관심 있었던 주식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였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투자 정보를 나누고 경제 뉴스를 분석하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시작하는 공부가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요즘 들어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진 걸 모두 가족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쓰라린 경험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에는 3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내 돈을 지키는 겁니다. 가진 게 없으면 결국 버림받더라고요. 10년 동안 8억이 넘는 돈을 보냈는데도 그들에겐 늘 부족했어요. 제가 가진 걸 다 줘도 당연하게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내가 가진 걸 지켜야 나도 지켜진다는 걸 말이죠. 둘째는 건강입니다. 퇴사 일에 치여서 가족 생활비 보내느라 제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밤잠도 설치고. 그런데 아프면 결국 혼자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고 친구들과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 바로 온전한 나를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빠로만 살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죠.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뭐가 있나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정훈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자. 가끔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놔도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줘도 결국 나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경험을 통해 하나 배웠습니다. 가진 걸 다 주면 결국 빈손이 돼요. 빈손이 되면 그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60대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더 이상 가족들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예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또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저처럼 모든 걸 잃어본 뒤에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저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그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포구에 사는 김정훈님의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도 결국 버림받은 아버지. 하지만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